안녕하세요. 데이터 입구의 김영석입니다. 저는 데이터 입구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링 쪽을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사실은 이제 잘 알려지지는 않은 부분도 조금 있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 얘기 좀 드리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이름이 데이터 입구다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일본 회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2013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프랑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프랑스 파리에 지금 한 5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계시고 저희가 이제 IPO를 하기 위해서 리갈 HQ는 지금 뉴욕으로 옮겨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혁신적인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플랫폼과 AI 투자 대비 효과를 위한 엔지니어링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AI가 우리 모두의 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어떤 효과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AI의 어떤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사의 제품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의 프로덕트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에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을 Year One of AI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제 AI라는 용어는 되게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50년대, 60년대 이때 나와가지고 여러 번의 어려운 겨울을 거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띄게 된 계기가 있죠. 그게 바로 재작년에 오픈 AI에서 챗GPT라는 걸 만들었고요. 작년에 모든 회사들이 이 AI를 하기 위해서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회사들이 이런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80%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맥킨지라든지 또는 가트너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돌아가지 않는지 보면 개발은 어떻게든 잘 할 수 있어요. 개발은. 하지만 얘를 프로덕션으로 옮겨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을 했냐라고 따져봤더니 그러지 못한 케이스가 80%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킨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전히 AI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은 아주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간 최대 4조 4천억 불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툴킷 입장에서 보면 이어 원 이전에 저희가 가졌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플랫폼 밸류 게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2023년 이전에 이미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나 애질리티를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당 더 낮은 비용, 총 소유 비용 대비해서 그래서 스택 에피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미 하고 있었어야 되고 AI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도 이미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 회사의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부터 수많은 회사들이 AI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해왔고 그것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2023년 이전에 이미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맥킨지에서 이후 우리가 이제 2023년에 AI의 이제 원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원년 이후에는 유스 케이스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그걸로부터 밸류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 증대, 비용 절감, 고객 및 직원 만족도 향상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상적이고 모든 곳에서 적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AI가 우리한테 일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도 그게 일상화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Everyday AI for Everyone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AI 도입 해에 어떻게 지금 됐는지 맥킨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작년 한 해 수많은 회사들이 55%, 수많은 회사 중에 한 55%의 기업이 생성형 AI에 실험을 했으나 그 중에서 2개 이상의 영역에서 AI를 사용한 회사들은 그 중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AI의 사용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AI 플랫폼에서 어떤 유스 케이스를 썼을 때 우리가 리턴 온 AI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포인트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트너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퀵인 과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차별적인 사용 사례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개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큰 계획을 세우고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퀵인 과제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떤 중간 텀의 어떤 기간으로 차별적인 유스 케이스를 만드는, 저 차별적인 유스 케이스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 도메인의 유니크한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퀵인 과제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ROI를 확실히 뽑을 수 있는 유스 케이스. 그게 뭐냐면 이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최근에 유스 케이스 아이데이션 워크숍을 해보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만 해결하면 우리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비즈니스 아웃풋을 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내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기 위해서는 비저빌리티가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에서 퀵인 차트를 만들어 놓고 도출을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툴들이 가지고 있는 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문가도 코딩 없이 사용 가능한 환경이어야 된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싱글 UI UX 기반의 AIML 플랫폼이어야 된다. 저희 회사는 데이터 사이언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제품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UI UX에서 데이터의 전처리, 그리고 모델링, MLOps까지 완벽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까지도 별도의 어떤 툴 없이 하나의 UI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게 왜 가능하냐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아까 데이터 입구라고 하는데, 이 입구가 하이쿠라고 하는 일본말에서 왔습니다. 이 하이쿠가 세 가지 음료를 가지고 있는 시조인데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파운더, 프랑스에 계시는 파운더가 회사를 만들 때 데이터의 전처리, 모델 빌딩, MLOps를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협업 가능한, 저희는 노코드부터 그 다음에 중간에 풀코드, 일반적인 어떤 사용자들이 쓰는 로코드 영역, 그 다음에 풀코드 영역까지를 하나의 UI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와 엔드 유저가 함께 쓸 수 있는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데이터이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옵스, ML옵스, LLM옵스까지 저희가 이제 X옵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다 관리하면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규제라든지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템플릿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생성형 AI 같은 어떤 기술들,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오픈 AI에서
O1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기술이 아마 나올 거고, 그리고 어제 또 메타에서 또 새로운 글래스를 만들어냈죠. 근데 그런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런 신기술에 뒤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많은 인프라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프라에 락인되지 않게끔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네핏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싱글 UI UX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고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아주 손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레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본 결과 기존의 데이터 입구 고객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한 100개 이상의 고객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70% 이상의 시간 전략 효과가 있었고, ROI는 약 413%의 효과가 있었고,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한 23.5밀리언 달러의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포레스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저희 회사의 어떤 프로덕트 관점에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00개 이상의 지금 글로벌하게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고객들이 AI 성숙도에 걸쳐서 입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포스코라든지 LG화학, 두산 이런 고객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유니버셜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팀하고 유저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생성자하고 소비자를 위한 코더, 그리고 클리커, 현업분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전략으로서 모든 데이터 유형, 컴퓨팅 엔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거버넌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링, 운영에 이르는 데이터 투 AI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에 대한 전략입니다. 현재 적합한 기술뿐만 아니고 미래에 나올 기술까지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술 선택권을 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머신러닝 플랫폼에서 매년 원래 발표를 해오다가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X축이 실제로 비전의 완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축이 이제 실행 가능성이고, Y축은 주로 회사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회사가 오른쪽 제일 끝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전의 완성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의 완성도나 그다음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보다 더 위에 있는 영역들은 대부분 다 플랫폼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구글 같은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희 프로덕트의 테마는 지속 가능한 AI 플랫폼을 끊임없이 혁신하겠다는 부분이고요. 4가지 영역을 커버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퓨처 프루프입니다. 혹시 퓨처 프루프 어떤 뜻일까요? 제가 적어는 놨지만, 우리가 이제 워터 프루프라고 하면 방수라고 얘기하고, 블랙 프루프라고 하면 방탄입니다. 그래서 퓨처 프루프는 방미래 또는 이제 미래를 대비한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신기술이 나오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바뀌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는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겠다. 저희는 한 달에 한 3-4번 정도의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쓰고 있는 사용자, 그다음에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그다음 운영 배포, 컴퓨팅 환경, 에코시스템 확장까지를 자동화 및 구조화를 통해서 조율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엔드투엔드, 많은 회사들이 엔드투엔드를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는 설립할 때부터 데이터 연결해서 전처리하고 모델을 만들고 MLOps 하는 것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주로 전문 영역이 있다가 그 영역에 M&A를 해서 새로운 기술로 확장을 하거나, 또는 전문 기술 회사가 오픈소스를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면 중요한 포인트에서 아키텍처적인 이슈 때문에
딜레이가 걸리거나 또는 연결에 부자연스럽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데 늦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연결, 전처리, 모델링, MLOps까지 완벽히 지원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노코드부터 풀코드까지,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 UI, UX 기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코딩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것들도 내장되어 있고, 개발자와 엔드 유저가 동시에 협업할 수 있는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요청을 하고 답변을 줄 수 있는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용 AI 플랫폼 푸처프루프라고 해서 기술 선택권을 유지해 주겠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인프라가 낀 이제 수많은 AWS 환경이, 그러니까 수많은 클라우드 환경이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제품은 온프렘도 지원하고 클라우드 환경도 지원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성형 AI 모델들을 거의 다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허깅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모델들도 연결할 수 있고, 메타에 등록되어 있는 모델들도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용으로 써야 되는 모델들도 다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것도 UI, UX 기반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니즈 변화에 맞게 자원을 늘리고 줄이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어떻게 비즈니스 규모라든지 사용자 규모 늘어날 때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장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기술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저희 툴은 스토리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 배포, 컴퓨팅, 에코시스템 확장성을 전체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허브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소스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 연결을 해서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모델을 전체 플로우 형태로 배포해서 예측 모델을 또는 API 형태로 배포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환경들을 다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어떤 컴퓨팅 환경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노우프레이크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컴퓨팅 환경을 쓸 수 있고, 데이터브릭스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컴퓨팅 환경을 쓸 수 있게끔 하는 푸시다운 기술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클라우드 스택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써야 되는 에코시스템들, BI 툴이라든지 또는 RPA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엔드-투-엔드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할 때 데이터 연결부터 전처리, 그 다음 모델을 만드는 영역까지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연스러워져야 되고요. 뒤에서 제가 데모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돼야 되냐 하면, 첫째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는 이미 기존에 프리빌트된 데이터 전처리 함수들을 이미 가지고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기능을 이용해서 자연어로 데이터를 전처리해달라고 쓰면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전처리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을 저희가 AI 프리페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안에 어떤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을 제거해줘, 또는 A라는 컬럼과 B라는 컬럼을 곱하고 나눠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줘 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컬럼이 A라는 조건이면 B로, C라는 조건이면 D로 바꿔줘 라고 이렇게 자연어로 쓰면 그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이 데이터 프랩 기능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함에 있어가지고 비전문가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비주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손쉽게 쓸 수 있는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MLOps 기능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배치로 배포를 하거나 또는 실시간 배포를 하기 위한 전체 풀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LLM 메쉬라고 하는 일종의 그 가드레일 플랫폼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이라든지 또 비용적인 부분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코드부터 풀코드까지. 그래서 사용자하고 개발자하고 엔드유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 노코드 환경과 그다음에 로코드 환경, 풀코드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업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사용자는 인프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협업과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AI 프리페어, LLM 기반의 제품 혁신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어로 지시문을 입력하면 그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생성해주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안에 실제로 그 코딩 없이 챗봇으로 연계해서 RAG 기능, 그러니까 Retrieved Augment Generation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베이딩 기술을 이용해서 벡터DB에 넣어놓고 그것들을 찾아오는 것들도 코딩 없이 할 수 있는 Answer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건축기본법이라는 문서, PDF 문서를 벡터DB에 저장해 놓고 찾아오는 그런 어떤 형태로 손쉽게 데이터 있고 Answer를 이용해서 RAG 기술을 쓸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얼마나 빠르게 기술에 적용되고 있냐면, 저희가 2024년 5월 16일 날 오픈AI GPT-4 기능을 이제 첨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GPT-4가 언제 나왔냐면 2024년 5월 13일 날 나왔어요. 3일 뒤에 이 기능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까지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가능한 내용이냐 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했고요. 아주 빠른 데모입니다. 5분짜리 데모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안전벨트 꽉 이렇게 매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케팅 캠페인 시나리오이고, 주로 유통회사에서 많이 하는 내용이고, 고객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 그래서 우리가 RF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cency, Frequency, Monetary. 얼마나 최근에 와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갔는지를 점수로 만들지 않고 그냥 그 금액의 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결합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예측하는 모델, 그래서 관심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분류 모델로 예측을 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만 생성형 AI 모델을 적용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줘서 이메일을 제너레이션해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까지의 5분짜리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게 저희 데이터 입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고, 저 데이터 소스는 어떤 소스든지 거의 다 연결 가능하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비주얼 레시피라고 해서 코딩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인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된 결과를 AutoML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하는 전통적인 모델링을 했고, 그 결과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만 뽑아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줘서 이메일을 제너레이션해서 최종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것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고객의 CRM 데이터가 고객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트랜잭션 RFM이 이제 RFM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조인을 해서 할 건데, 저 데이터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보시면 고객에 대한 아이디라든지 고객 이름,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런 고객의 기본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RFM 정보에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도서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지,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쭉 들어있는 것들이고, 이 두 개를 조인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을 하는데, 저희는 머신러닝이 랩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실제로 퀵 프로토타입과 인터프리터블 모델, 하이퍼포먼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터프리터블 모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 또는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지 보는데 지금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하고 디시전 트리 두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해석 가능한 모델들만으로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0단계의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를 올리고 학습 데이터를 올리고 통계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하이퍼 파라메터를 서칭하고 하는 10단계 과정이 한 10초 정도 안에 이제 끝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끝나 있고 디시전 트리가 이제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0.944로 좀 더 좋았고 그 결과를 이제 이 비주얼한 화면으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고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지도 확인하게 되고요. 오분류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류가 됐는지 보고 ROC, PR 커브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포된 모델을 가지고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 예측을 해냅니다.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을지를 예측을 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정답이 없는 데이터셋 끝에 실제로 이제 이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의 확률을 계산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이거 관심이 있겠다. 그래서 probability 0과 probability 1에 대한 확률이 만들어졌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제 1입니다. 1. 그래서 그 값을 필터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한 값 중에 프리딕션이 1로 예측된 사람들이 그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엔진을 통해서 이 사람들만 필터를 해왔고 그 결과를 보시면 전체 한 21건 정도가 지금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하고 이 사람이 어떤 제품에 관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스튜디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메일 생성이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모델 중에 제가 이제 GPT-4 미니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할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거를 제너레이션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객의 이름, 그 다음에 고객이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인데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도서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하나는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셋업을 하고 관련된 프롬프트를 이제 저기에 반영을 해서 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 부분을 넣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넣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글로 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글로 아마 이제 써주게 될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나오는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어디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도서에 관심이 있으면 A라는 책을 그 다음에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면 B라는 책을 추천하는 이 메일을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아까 그 플로우에 연결해서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소스 안에 이 결과를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아까는 이제 샘플로 나왔던 것들을 이제 데이터 셋으로 저장을 해서 그 결과가 제일 끝에 보여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플러그인 기능을 이용해서 커스텀 기능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고요.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이메일 샌딩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이메일의 서버를 연결하고 받는 사람을 DB에 있는 고객 이메일 정보를 읽어오고 그다음에 샌더에는 이제 저의 아이디를 이제 넣고 그리고 이제 서브젝에는 고객 이름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 안에 실제로 LLM 아웃풋 아까 우리가 생성한 그 이메일 제너레이션 기능을 넣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는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이게 전체 이 환경을 쭉 보여드렸는데 데이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AI ML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전처리하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 나온 결과를 생성형 AI까지 연결하는 기능에서 여기서 단 한 번도 딴 데로 옮겨가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의 형태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여줬던 하나의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밖에 이제 부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찾아와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